안녕하십니까. 연예가 이슈와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일어났던 연예계 빅 이슈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2023년 올해도 연예계는 다사다난했습니다. 톱스타들이 잇따라 마약 스캔들에 휘말렸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대중을 슬픔에 빠지게 한 스타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가득했던 2023년 연예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2023년 연예계 결산 10대 사건 사고로 되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명 배우 충격의 마약 스캔들, 그리고 이선균의 사망입니다. 마약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이선균의 사망은 연말 막바지에 올 연예계 가장 충격적인 비극으로 남을 만한 사건이 됐습니다. 연예계 마약 스캔들은 올 2월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우 이선균에 이어 지드래곤, 권지용이죠. 지드래곤으로 확산됐습니다. 유아인은 소변,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선균과 지드래곤은 두 사람 모두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지드래곤은 이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선균은 최초 진술자인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A씨, 김모 씨죠. A씨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정황 증거가 나와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선균은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성북동 한 공원 인근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간에선 경찰 수사 과정이 언론에 과도하게 유출되면서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접 보고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소식과 함께 터져나온 전 총조의 대국민 사극입니다. 남현희는 올해 대중문화계를 관통한 가장 불가사의한 가십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8월이죠.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과 12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남현희는 2달 만인 10월에 곧바로 재혼 소식을 알립니다. 상대는 바로 15살 연하의 전 총조였습니다. 그런데 재벌 3세라고 주장하며 언론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던 전 총조는 알고 보니 남녀 성별을 바꿔가며 각종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사기극의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됩니다. 결국 전 청조는 11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교제기간 동안 전 청조로부터 외제차와 각종 명품 등을 선물받은 남현희는 전 청조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남현희는 사기꾼 전 청조한테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전 청조의 사기 공범으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를 석권하며 중소의 기적으로 평가받았지만 거의배를 갈랐다는 탄식을 들은 걸그룹 50/50의 좌절입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그룹 50/50는 올해 중소의 기적을 이뤘지만 단숨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국내외 가요계에서는 거의배를 너무 일찍 갈랐다, 꽃이 피기도 전에 꽃봉오리를 꺾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낸 큐피트로 데뷔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입성했습니다. K-팝 신기록을 썼지만 안타깝게도 세계 정상권을 넘보는 목전에서 그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는 지난 6월 50-50 네 멤버가 돌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반전됐습니다. 멤버 4인 키나, 세나, 시오, 아란이죠. 이 멤버들이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과 멤버 건강관리 의무 몇 가지 이유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장하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누군가 당사자들과 또 그 부모들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의혹 속에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가 멤버들을 빼가려 했다며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8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고 멤버 중 키나가 유일하게 지난 10월 홀로 어트랙트로 돌아왔지만 사실상 팀은 와해되고 맙니다. 어트랙트는 현재 홀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키나를 제외한 탈퇴 멤버 3명을 상대로 1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속사는 향후 키나를 중심으로 50-50 2기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벌인 다툼도 올해 연예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본격화된 건 지난 2월 SM 창립자이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을 경쟁사인 하이브에 매각하면서부터인데요. 하이브의 SM 인수 시도에 SM 경영진이 반기를 들었고 이 분쟁에 카카오가 뛰어들면서 K-팝 역사상 가장 크고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인수 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개 매수에 나섰고 SM 주가는 연초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약 한 달간 이어진 경영권 다툼은 하이브가 SM 인수 중단을 선언하며 일단락됩니다. 하이브는 한 발 물러서는 대신 자사가 운영하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SM 가수들을 입성시키는 실리를 챙깁니다. 카카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고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최근 카카오가 SM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 시세 조정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또 김범수 창업자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그룹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방탄소년단은 한동안 개인 활동으로 팬들과 만나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작년 12월 진이 첫 번째로 육군 현역에 입대했습니다. 이후 넉 달 뒤에 4월 제이홉도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개월 지나서 9월에 휴가가 병역 의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훈련소에 입소했고요. 12월 11일 날 RM과 B, 그리고 이튿날이죠. 하루 뒤인 12일 날 지민과 정국이 동반 입대, 같은 부대로 입소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 멤버 7명이 군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7멤버가 모두 전역한 시점은 대충 꼽아보니까 2025년 6월경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방탄소년단 완전체가 결합할 수 있는데요. 과연 바로 결합 완전체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각자의 활동을 병행하면서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을 텐데요. 아무튼 여러 보관을 가진 전략적인 행보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7명 전원이 1년 이내에 입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스타들의 이혼 소식도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날이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식이 더팩트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돌 부부죠.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과 라붐 출신 유리도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민환은 지난 4일이죠. SNS에 부부가 오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이혼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브랜뉴 뮤직 수장 라이모와 방송인 안현모도 지난 11월 18일 결혼 6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고, 개그맨 김병만도 결혼 12년 만에 11월 달에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앞서 9월에도 배우 기은세가 12살 연상의 재미교포 사업가와 이혼했습니다. 학교폭력 이슈는 올해도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올해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김희열아는 학폭과 일진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는데요. 김희열아는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았고 비겁하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며 출연 중이던 뮤지컬 프리다 무대에도 끝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논란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올해는 앞서 학폭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들의 복귀도 쏟아졌습니다. 배우 박혜수는 2021년 학폭 의혹 이후 2년 8개월 만에 영화 너와 나로 복귀했습니다. 같은 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던 조병구도 TV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2 카운터펀치로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룹 여자 아이들 전 멤버 수진도 2021년 학폭 의혹으로 팀을 탈퇴한 뒤 솔로 가수로 돌아왔습니다. 학폭 의혹으로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했던 황영웅, 논란이 많았는데요. 팬덤을 등에 업고 앨범을 내고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독자 행보를 강행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태에 휘말려 데뷔 33년 만에 벼랑 끝으로 추락한 임창정도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은 지난 4월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연관된 일당들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으며 한순간에 추락했는데요. 올 초에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일당에게 30억 원을 투자하고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을 맡겨 대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창정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일당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하는가 하면 행사장에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말을 하는 모습도 포착돼 대중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임창정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 역시 60억 원가량의 빚을 떠안은 피해자라는 것인데요.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임창정은 공연이 줄 취소되고 외식업계에서 퇴출되는 등 연예계 데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또 서세원, 문빈, 현미, 변희봉, 노영국, 하늘의 별이 된 스타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특히 개그맨 고 서세원은 캄보디아에서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요. 예기치 않은 비일상적인 죽음이었기에 뉴스를 접한 모든 이들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서세원은 지난 4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한인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가 심정지 상태로 빠졌습니다. 해외 사업에 뛰어든 이후 저도 몇 차례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직전까지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그가 갑작스런 의문사에 많은 이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또 원조 디바죠. 고 현미 씨가 같은 달 서울 용산구 이천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됩니다. 팬클럽 회장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고 문빈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매니저에게 발견됐습니다. 9월에는 원로 배우죠. 변희봉 그리고 배우 노영국이 같은 날 사망하는 비부를 알려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군 기피 의도로 뇌전증 행세를 하다 철퇴를 맞은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와 래퍼 나플라, 배우 송도코인데요. 세 사람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승준이 군 기피 의도로 미국 시민권을 받은 이래 20년 넘도록 해외에 떠도는 신세인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방 의무를 저버리려 했던 이들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응당의 대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송덕호와 라비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나플라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올 한 해 연예가의 사건 사고를 정리해봤습니다. 송구영신 산뜻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고 새해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